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표현하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 단어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 어떠한 단어들이 있는지 그 단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수학 용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베이스인데요. 베이스는 수학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가 사용이 되는 경우 평면 도형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할 때 밑변을 얘기하죠. 이때 밑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베이스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우리가 구하죠.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The area of a triangle is base times height divided by 2.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평면 도형 중에서 평행사변형도 있죠. 평행사변형은 영어로 parallelogram이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높이를 곱합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The area of a parallelogram is base times heigh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베이스가 사용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입체 도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각뿔과 각기둥,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밑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기둥, 또 원뿔에서도 밑면이 나오는데요. 입체 도형의 밑면도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직사각기둥, 사각기둥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죠.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The volume of a rectangular prism is base area times heigh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기둥은 영어로 prism이라고 합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죠.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The volume of a triangular pyramid is 1/3 times base area times heigh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참고로 3분의 1은 영어로 1/3, 3분의 2는 2/3, 5분의 1은 a fifth, 5분의 3은 3/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입체 도형의 밑면,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사용이 되는 세 번째 경우인데요. 칠판을 보시면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우리가 간단하게 3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때 4, 요 위에 오는 수를 지수라고 하고 아래에 오는 수를 밑이라고 하죠. 이 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베이스입니다. 참고로 지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xponent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 라고 할 때 3의 4제곱 전체를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거듭제곱이라는 영어 단어는 power라고 합니다. 전체를 얘기할 때는 power, 3을 얘기할 때는 base, 4를 얘기할 때는 expon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base라는 단어 거듭제곱에서 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베이스가 사용이 되는 네 번째 경우 로그에서 베이스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수를 배우고 나면
로그를 배우게 되죠. 참고로 로그는 영어로는 logarithm이라고 합니다. 로그 2의 8이 3인데요. 이 밑에 있는 이 자리를 밑이라고 하고 이 8에 해당되는 이 자리를 한국에서는 진수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밑이라는 단어가 베이스입니다. 참고로 진수는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는데요. 로그 2의 8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logarithm in base 2 of 8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로가리즘에서 사용이 되는 밑이라는 단어, 영어로 base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두 번째 단어는 칠판을 보시면 square인데요. square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square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도형 중에서 정사각형이었죠. 예를 들어서 find the perimeter of a square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square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제곱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if 3 is squared, it will be 9 이런 문장이 있었다면 squared,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였겠죠. 3이 제곱이 되면 9가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단어는 칠판을 보시면 cube인데요. cube도 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cube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입체 도형 중에서 주사위와 같은 정육면체가 있죠. 정육면체가 영어로 cube입니다. 예를 들어서 find the volume of a cube 이렇게 나왔다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였겠죠. cube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세제곱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if 4 is cubed, it will be 64 이런 문장이 있었다면 4가 세제곱이 되면 즉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64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cube도 명사와 동사 두 가지로 쓰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칠판을 보시면 factor인데요. factor라는 단어도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factor가 명사로 쓰일 때는 약수라는 뜻이었죠. 예를 들어서 What are the factors of 12?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12의 factor는 무엇입니까? 약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들이 12의 약수를 구해서 답을 한번 써보면 The factors of 12 are 1, 2, 3, 4, 6, and 12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factor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인수분해하다,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factor라는 한 단어만 있고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식이 있었는데 이때 factor를 여러분들이 명사로 해석을 해서 약수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좀 이상하죠. 이때는 동사로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x제곱 마이너스 5x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다 라는 한국말이 영어로는 factor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다섯 번째 단어는 칠판을 보시면 range인데요. range도 수학에서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relation이나 function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참고로 function은 함수이죠. x에서 y로 화살표를 보내는 이런 relation이 있을 때 이때 화살표를 보내는 쪽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죠. 영어로 정의역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도메인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이러한 집합이 되겠죠. 화살표를 받는 것들만 보면 A와 B가 화살표를 받죠. 화살표를 받는 값들을 원소라는 집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죠. 보내는 쪽은 정의역, 받는 쪽은 치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치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ange입니다. range가 사용이 되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칠판을 보시면 통계에서도 여러분들이 ran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Find the range of a set of data 2, 2, 3, 5, 5, 5, 8, 9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주어진 자료에서 range를 구하라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통계에서 range라는 단어는 주어진 자료의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값을 의미하죠. 이런 경우에 range를 구해보면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이 9이고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니까 9에서 2를 뺀 7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통계에서 나오는 range, 가장 큰 자료값 마이너스 가장 작은 자료값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여섯 번째 단어는 칠판을 보시면 solution인데요. 이 solu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첫 번째 경우는 equation, 방정식에서 inequality, 부등식에서 solu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solution이라는 단어는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방정식의 근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해라는 단어가 영어의 solu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find the solution of the equation 하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죠. 문제를 보니까 3x 더하기 1은 22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해보면 x가 7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답을 한번 써보면 the solution is x equals 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라는 단어 영어로 solution이라고 하고 참고로 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oot라고 합니다. 문제가 find the root of the equation 이렇게 나와도 같은 문제가 되겠죠. 방정식의 solution 해를 구하라. 루트가 나왔다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솔루션이 사용이 되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칠판을 보시면 제가 농도라고 단어를 하나 적었죠. 농도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또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물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다음 용액의 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때 사용되는 용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olution이라고 합니다. 농도 문제에서 나오는 solution은 용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영어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한국말에도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수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수가 0.3, 5.6과 같이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할 때 쓰이는 소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ecimal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수가 두 개만 있는 수, 예를 들어서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약수가 두 개만 있는 자연수도 소수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되는 단어는 영어로는 prime number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영어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단어가 어떠한 뜻으로 쓰여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합시다. 시험장에서 놀자.